강화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법 조항에 대한 정확한 것이 지금 필드에서 일어나는데 굉장히 혼선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지금 조항이 보시면은 양부모는 양자를 부양하며 충분한 재산이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법을 가지고 실무자가 이 재산의 척도를 어디다 기준을 둬야 할지요. 그리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하며 현저한 장애가 없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필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는지요. 또한 이 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격에 대한 것은 이것이 다릅니다. 나머지 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연령에 대한 제한입니다. 사실 양부모의 자격을 판정하는 것이 이 조항만으로 판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지침에 보다 더 세밀한 지침이 반드시 첨가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아동청소년 사업 안내서에도 지금 현재 정신과적 진료를 장기간 받은 경력 또는 성폭력 아동학대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신과적인 치료의 내용이나 기간이나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입양 신청인과 많은 그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이것이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교포 입양에 대한 어떤 그 특례를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필드에서 한 2, 3년 전부터 교포 입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도 우리 국내 입양 양부모의 자격에 준하고 가능한 해외 입양 중에서 국내에서 물론 입양이 되면 제일 바람직하지만 하지만 차선책으로 우리가 해외 입양을 주선한다면 교포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필드에서 여러 번 논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입양에서는 양부모 연령 제한이 부부가 공이 25세 이상 45세 또 지금 이제 개정안에는 보면은 양부모 연령이 55세 아동과 연령차를 둘 수 없다. 또 국내 입양은 또 60세다. 이렇게 필드에서 전혀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이 양부모 연령 자격에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분류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말 교포에게 입양의 자격을 주겠다면은 국내 입양 양부모 연령 제한과 같은 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연령 제한에 좀 더 단순한 해외 입양 25세, 45세 미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제 발표에 있었습니다만 교포분들께서 입양을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정하시고 절차를 밟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국내 입양, 해외 교포 입양도 연령을 55세로 법 조항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국내 입양에서 연령이 아동과 60세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상한선은 무제한입니다. 그렇다면 60세의 부부가 신생아를 입양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서 저희들이 사실 종사자 입장에서 60세 부부 되신 분에게 신생아 주는데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법 조항에서도 이걸 다시 한번 고려해서 55세로 하향 조정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은 실무지에서는 이 개정안 법이 사실 제일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조항별로 좀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개정안 6조 입양 동의에 관한 상황과 아동의 출산 후 72시간이 지난 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입양 성립은 부모 동의 후 30일 경과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저도 의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참 좋겠죠. 문제는 72시간 동안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신생아 미혼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의 형태는 이 현장에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저희들이 1년에 저희들 기간만 해도 1000명이니까 최소한 3, 4천 명의 아동에 대한 그 상담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지난번 그 세미나에서도 국내입양 활성화 세미나에서도 사실 6월 18일, 19일 양일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실제 입양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제가 지금 내용을 쭉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만을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것도 아니겠고, 또 어쩌면은 미혼모가 좀 더 아동을 출산한 후에 어떤 입양이라든지 결정하는데 72시간이 소요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피할 길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입양 동의는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양 동의는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30일이 경과한 때는 입양 동의를 취소 요청을 할 수 없다. 단 미혼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아동의 출생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30일 동안의 입양 동의가 없으면 긴급을 요하는 요보 아동이 지금 이제 한 30%가 이제 필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동에 대한 긴급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모에게 영모에게 좀 더 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도 또한 좋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 30%가 넘는 긴급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이 의료적으로 방치되거나 신생아일 때 하루나 또는 한 시간의 의료적인 방치가 엄청난 그 아동의 장애를 초래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0조 중앙입양정보원 설립에 대한 것은 국제적인 업무 협조를 담당할 기구와 필요성은 필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양을 보내는 대상국만 해외 입양의 경우에 여러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업무에 이 중앙정보원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중앙정보원의 설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중앙정보원의 업무가 지금 현재 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기관의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필요 없이 예산과 행정 능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정보원에 대해서 입양인 개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다만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또 업무 내용들이 충족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데이터가 작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도 현재 논의 중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DB 제공에 대한 원칙적인 것은 동의하나 그 DB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필드에 있는 실무자와 계속적인 서로 상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지금 현재 개정안 제12조의 입양기관의 논문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12조 2항에 보시면은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아동이 국내 입양이 우선돼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필요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조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언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다행이겠으나 이 필요한 조정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입양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런 강제 조항이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입양기관은 이 일에 대해서 협조해야 한다가 아마 옳을 줄 압니다. 이게 응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기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개정안 22조 2항입니다. 입양아동의 출생 정보 접근권. 지금 현재 1, 2, 3, 2항의 1, 2, 3은 지금 현재 입양기관에 처해 있는 입장을 잘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염려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